이거를 강추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패드 에어 3를 쓰고 있고 현재까지는 에어 4까지 나온 걸로 알아요, 얼마 전에.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과 상관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쓴 지는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액세서리 고를 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종류도 너무 많고 비용도 약간 아이패드의 한 3분의 2 정도는 썼는데 사실 아이패드에 모든 액세서리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할 것 같은 것만 샀지만 사고 보니 또 엄청 필요하지 않은 액세서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액세서리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파우치와 케이스였어요. 문제는 파우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찾다가 어톤번트 파우치를 샀어요.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없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단색 위주고 또 무늬도 약간 단적이어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맞기 때문에 샀고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파우치는 보면 이 안에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펜그립을 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원 안에 이렇게 꽂기에는 사이즈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주머니처럼 돼 있는 거를 또 선호를 했어요. 단점이 있다면 약간 보풀이 생긴다는 거? 이게 검정색이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보풀이 있는 재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폭신폭신해가지고 안에가 약간 보들보들한 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키링은 전 2개를 달았어요. 하나는 제주도 소품샵에서 산 키링이고 하나는 제 친구가 연말 때 선물로 해준 키링이에요. 이거는 직접 핸드메이드한 키링입니다. 저에게 맞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다음은 아이패드 파우치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을 원했고 이거는 약간 카테고리가 좀 크게 나눠져 있어요. 파우치의 경우는. 이렇게 자석형이 있고 뭐 투명형이 있고 반투명이 있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는 다 자기의 약간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고르기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오펜트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생긴 파우치는 어디서 사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색깔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옷 색깔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열었다가 닫을 때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살 때 봤던 후기는 자석력이 약해지면 이게 잘 떨어져서 화면이 열렸다 잠겼다 하는 게 너무 잘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썼는데 아직 자석은 짱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패드 중에도 이런 패드는 많지만 이렇게 세워서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 하면 낮은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펜 꽂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펜 그립이 있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고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여기 펜 뚜껑 있잖아요. 쓸 때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씁니다. 그러면 안 잃어버리고 좋아요.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로지텍 키보드를 샀어요. 색깔은 파우치와 키보드의 깔맞춤으로 해서 일부러 이 색깔을 샀습니다. 키보드는 종류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공식 제품 매직 키보드, 두 번째가 이거 로지텍 키보드, 예쁘게 생긴 그 키보드. 일단 매직 키보드는 너무 비쌌고 거의 20만 원? 이거의 2배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했고요. 예쁘게 생긴 키보드는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무겁다는 단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가볍고 소리가 안 나는 이 키보드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기가 판판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스터디 카페에서도 쓰고 독서실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또 이거의 장점은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였어요. 한 번도 충전을 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도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무래도 노트북에 익숙해서 그런지 문서 작업 같은 좀 딥한 작업을 할 때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또 한글 프로그램은 또 아이패드에서 돌아가지 않고 또 워드만 쓰고 안 열리는 파일도 많아가지고 필기할 때 말고는 키보드는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타자를 칠 용도가 많이 없을 것 같다면 키보드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필름은 저반사 필름을 쓰고 있어요. 보통 저반사, 강화 필름, 종이 필름, 일반 필름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반사를 선택한 이유는 필름이 오기 전에 이 아이패드를 쓰는데 너무 반사가 심해서 눈이 아프더라고요. 뭐 필기할 때 그 서걱서걱 소리도 저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영상 보기 편한 저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이 저반사 필름과 이 생펜촉의 조합이 약간 종이에 쓰는 듯한 쓱싹거림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계속 등장했던 펜 그립입니다.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처음에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 할 때 글씨가 완전 이상했었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 애플 펜슬이 가장 불편한 게 여기가 미끄러워가지고 글씨가 더 잘 안 써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친구들한테 몇 개 나눠줘가지고 몇 개 안 남기는 했는데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보라색 색깔이 다양하게 있고 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글씨를 이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단점이 있다면 빠지지 않는다는 것? 제가 처음에는 뺐다 껴봤다를 했어요. 왜냐면 이 파우치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찢어지더라고요. 너무 힘으로 빼다 보니까. 그냥 아예 지금은 빼지 않고 고정으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글씨가 안 써져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촉이에요. 제가 이 펜 그립을 찾기 전에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발견한 아이템인데 솔직히 저는 이 펜촉이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생 펜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생 펜촉이 닳는다고 해서 이거를 보통 쓰는데 찾아보니까 이 펜촉만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냥 펜촉이 다르면 바꿔서 새로 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 건 8개짜리를 샀는데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저항감이 달라요. 윗줄은 고무로 돼 있어서 저항감이 강하고 밑에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저항감이 약한 제품이에요.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고무로 된 건 저항감이 강해서 글씨는 잘 써져요. 빡빡빡빡 쓰니까 잘 써지는데 힘이 많이 가해져서 나중에 손목이 아프고 이 밑에 거는 또 너무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 잘 안 써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우치를 들고 다니면 패드를 넣고 키보드까지 넣고 펜슬까지 이렇게 딱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고 다녀도 진짜 무거워요. 이걸 잠깐 드는 건 괜찮지만 진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나중에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이게 제일 무겁더라고요. 키보드보다. 정말 무거울 때는 케이스를 빼고 이렇게 패드만 여기에 넣고 이렇게 다닙니다. 네, 이렇게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아이패드를 쓰실 분들이 액세서리를 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